네, 그러면 오늘 원자과 결합 이론 좀 이어서, 지난 시간 이어서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자의 어떤 모양, 구조와 그다음에 특성들을 설명하는 이론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원자과 결합 이론하고 분자 오비탈 이론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원자과 결합 이론을 지난 시간에 한번 했습니다. 근데 조금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한 걸로, 정리하면서 나머지 sp3d2와 그다음에 sp3d 그죠? 두 개의 혼성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의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좀 했지만 오늘은 분자 오비탈 이론을 다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이론이 분자의 어떤 특성과 구조, 에너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이론이에요, 말 그대로. 그런데 적용하는 것이 이제 원자과 결합 이론은 조금 내용적으로 약간 접근한 방식이 좀 다른데, 원자과 결합 이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 원자과 전자 있죠? 원자과 전자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소 같은 경우 원자과 전자 누구예요? 1s 전자 있는 거 고놈이 원자과 전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탄소는 1s 전자 2개, 2s 전자 2개, 2p 전자 2개 이렇게 되죠? 그럼 원자과 전자 몇 개? 4개죠. 그죠? 요 4개. 요거와 요거. 이 안에 거는 얘기 안 해요. 이 안쪽 껍질에 있는 얘기는 안 하고, 최외곽에 있는 전자들만, 원자과 전자들만, 원자과 전자들이 위치하고 있는 오비탈들만 다루는 것이 원자과 결합 이론이에요. 예. 그리고 분자 오비탈 이론은 그거와 다르게, 예를 들어 수소는 1s 오비탈이니까 이거는 원자과 전자하고 통틀어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자가. 그건 그냥 똑같은데, 탄소 같은 경우는 분자 오비탈 이론에서 탄소 같은 경우는 요 1s2도 분자 오비탈 만들 때 기여를 해요. 그래서 좀 의미가 다릅니다. 분자 오비탈 이론은 그 원자에 해당되는 모든 원자 오비탈들을 다 어떤 수학적 방식에 의해서 결합을 시켜서 분자 오비탈을 만들어요. 여기까지는 원자의 오비탈, 이거 1s, ES, ES, EP 이런 거 다 원자 오비탈이죠. 이 원자에 위치한 각각의 우리 양자수에 의해서 구한 오비탈이라고요. 원자 오비탈. 이런 것들 다 원자 오비탈입니다. 그런데 분자 오비탈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원자 오비탈들이 이렇게 섞여요. 섞인다는 건 좀 다르고, 섞인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원자 오비탈이 원래 용어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선형 결합을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선형 결합을 합니다. 선형 결합을 해서 뭘 만드냐면 분자 오비탈을 만들어요. 분자 오비탈을 만드는데, 그래서 요 분자 오비탈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CH4다 이렇게 되면은 이 CH4 탄소 하나, 수소 4개로 구성되어 있는 요 원자들의 전자들 있잖아요. 총 개수 몇 개예요? 하나, 6개, 7개. 7개 전자들이 분자 오비탈, 요 분자가 이렇게 해서 형성된 분자의 새로운 분자 오비탈이라는 그 오비탈의 그 7개 전자가 쭉 배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자에 대해서 전자를 갖고 있는 원자의 원자번호에 따라서 그 전자 수를 그대로 이렇게 배치한 것처럼 새로운 이제 개념이 다른 거예요. 원자 차원이 아니라 이제 분자 차원이 새롭게. 완전 분자가 이루었으니까 원자들이. 그 분자의 오비탈에 전자들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좀 개념적으로 원자과 결합 이론과 분자 오비탈 이론의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원자 오비탈에도 이름이 있죠. 무슨 이름이 있어요? 1s 이런 거 다 원자 오비탈 이름이잖아요. 그죠? ES, EP 다 원자 오비탈 이름인데, 마찬가지로 분자 오비탈에도 각각 이름이 있어야 그래야지 분자의 전자들이 거기 배치가 될 테니까. 분자 오비탈을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뒤에서 얘기를 하겠고요. 아무튼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과 결합 이론이 우리가 주로 유기화학 물질, 유기물질, CH4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러면
바로 앞 시간에 얘기했던 그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할게요. 탄소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여기 것들은 지금 이제 원자과 결합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그 혼성에 우리가 말하는 혼성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들만 최외각 껍질에 있는 전자들만 혼성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여기 전자 4개가 이를 표기를 한다면 s오비탈 전자 2개, p오비탈 하나, 둘 이렇게 바닥 상태에서 이렇게 배치가 되겠고 이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실험적인 결과들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이 다음 단계인 것처럼 하나의 ES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높은 쪽으로 올라간다, 들뜬다 이렇게 됐을 때도 역시 실험적인 어떤 결과들을 설명을 못했어요. 우리 오비탈 모양을 그려봤을 때 설명 못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론이 뭐냐면 혼성이라는 거죠. 혼성. 이 경우는 S하고 S오비탈 하나하고 플러스 P오비탈 몇 개? 3개가 혼성이 되면 sp3라는 그죠? S하고 P 3개가 섞여서 성질이 섞여서 생긴 새로운 오비탈 sp3라는 오비탈이 몇 개? 몇 개 생겨요? 4개가 생기죠? 3개, 1개. 그죠? 원래 요 공간 방의 개수는 안 변해요. 혼성에 참여한 원자 오비탈의 그 오비탈 수는 안 변해요. 하나, 둘, 셋, 4개면 여기서도 혼성 오비탈 수는 4개가 돼야 돼요. 그래 이제 똑같죠. 단지 이제 위치하고 배양하고 그런 것들만 좀 다른 것뿐이지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sp3 그 다음에 S1하고 그것도 역시 p 2개가 혼성될 수도 있죠. 그러면 뭐예요? sp2 혼성 오비탈이 생기고 이거 몇 개? 3개죠. 그 다음에 혼성이 참여하지 않은 p 오비탈 하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s 오비탈 하나 플러스 p 오비탈 하나가 혼성돼서 sp 혼성 오비탈 하나가 생겨요? 2개 생기죠, 그죠? 예, 2개가 생기고 거기에 혼성되지 않은 p 오비탈 2개가 있죠. 그리고 이 혼성에 참여하지 않는 p 오비탈은 무슨 결합을 한다고요? p와 pp 오비탈들끼리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결합을 형성하게 되면 거기를 이렇게 단면을 잘라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p 오비탈이다. p 오비탈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해서 파이, 그리스어로 파이에 해당되는 파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 p 오비탈들은 혼성에 참여하지 않은 p 오비탈들은 서로 각각 다른 혼성에 참여하지 않는 p 오비탈들과 파이 결합을 해요. 이제 얘는 이제 이런 거죠. 탄소 이중 결합. 그렇게 해서 탄소 이중 결합의 한 가지는 이 경우는 sp2 오비탈과 또 다른 탄소의 sp2 오비탈 둘 간에 무슨 결합? 무슨 결합이 있죠? 이번엔 시그마 결합이에요. 왜요? 단면이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는 말고 이런 식으로 sp 혼성이 되면은 이렇게 생긴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또 옆에 있는 탄소에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생기니까 여기 사이에 요 단면을 잘라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될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그마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S 오비탈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그리스어 시그마 결합을 하고 하나는 뭐야? p 오비탈하고 p 오비탈 간의 파이 결합을 하는 거죠. 예. 요게 이제 전체적인 다 내용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유기화학에서도 많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딱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유기화학 할 때는 여기에서 설명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휙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것만 이제 여기서 얘기 안 했던 어떤 것들만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를 잘 해두세요. 시그마 결합, 이제 파이 결합. 우리 이제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 이제 원자 오비탈,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오비탈인데 오비탈. 그리고 오비탈은 종류가 또 원자 오비탈이 있고 또 분자 오비탈이 있고 그리고 그 이 오비탈 중에서 원자과 오비탈이 그죠? 원자과 오비탈 다르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겠죠? 원자과 오비탈이죠. 그 원자과 오비탈들이
혼성이 돼서, 그죠? 혼성이 돼서 새로운 혼성 오비탈이 생기고, 이것이 혼성 오비탈이 생기고, 혼성 오비탈들끼리 결합할 경우는 다 시그마 결합이에요. 혼성 오비탈끼리 결합할 때는 다 시그마 결합이고, 혼성에 참여하지 않은 오비탈들끼리, 대표적인 건 P 오비탈이죠. P 오비탈들끼리 결합하면 파이 결합이에요. 그래서 시그마 결합, 파이 결합, 이거는 결합의 양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차이점을 나중에 보면 막 헷갈려요. 이게 파이 결합인지, 파이 오비탈인지, 막 뒤에 가면 파이 오비탈이라는 것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니까 그 구분을 잘 해 두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 안 했던 sp3d, 2와 그다음에 D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sp3d 혼성은 말 그대로 이 경우는 D 오비탈이 혼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건 없어요. 앞에 내용하고 똑같아요. 스토리는. 그래서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혼성 이름만 갖고 어떻게 따져요? sp3d라면 S 하나, 그죠? S 오비탈 하나, P 오비탈 3개, D 오비탈 하나가 혼성을 해서 똑같은 동등한 모양의 오비탈이 생긴다는 얘기죠. sp3 몇 개 생겨요? 그럼 이 경우는 5개가 생기는 거죠. 예. 그 5개의 전자들이 각각 하나씩 있어갖고 그 혼성에 참여하는 sp3d 혼성에 그 혼성 오비탈들끼리는 시그마 결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부 다 PCl5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PCl5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구조였어요? P 원자건지 몇 개? 이게 빨리빨리 나와야 돼요. 이거 생각하는데 시간이 걸리면 이제 딴 데 시간을 뺏겨버리니까 5개죠. 15번이니까 2, 8 빼버리라고 했잖아요. 10번. 그러니까 네온, 그죠? 네온 전자 빼버리고 나머지니까 5개. 그럼 5개, 이 얘기는 원자건지 5개라면 5개, 최대 5개의 결합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5개의 결합이 CL로 5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5개, 이거 그럼 무슨 타입이에요? 여기 베스퍼 이론에서 A, X, 5 타입이죠. 이건 뭐예요? 무슨 구조예요? 그죠? 삼각 쌍뿔이죠. 그러니까 5개, 그러니까 우리가 4개까지는, AX4까지는 정사면체 갖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AX5가 되면 정사면체 갖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평면의 기본적인 배치와 위아래, 그 면에, 예를 들면 어떤 한 평면, 그 평면의 수직으로 위아래 원자가 하나씩 더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평면이 어떤 모양이 됐느냐가 요 숫자에 따라는 좀 다르죠. AX5면 몇 개? 이게 2개 됐으니까 나머지 3개죠. 3개가 평면이 돼야 되니까 삼각평면이고 그 삼각평면에서 위아래 수직으로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삼각뿔인데 쌍뿔이죠. 그죠? 예, 삼각 쌍뿔입니다. 바이피라미달 뭐 그렇게 얘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이 PCl5 같은 경우는 sp3d 혼성 오비탈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 그림 들뜬 상태에 대한 거, 그다음에 혼성에 대한 거 각각 그림 나와 있으니까요. 그건 참고하시고요. 거기 노트를. 그다음에 sp3d2 마찬가지 논리로 이 경우는 몇 개의 오비탈이 생겨요? 혼성 오비탈이? 6개 생기죠? S1, P 3개, D 2개니까 6개의 혼성 오비탈이 생기면서 6개의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6개의 시그마 결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예. 6개 시그마 결합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6개가 되는 거. PCl5, 그 다음 단계 AX66 타입 뭐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처음 배우는 거니까, 제가 물어봐도 이제 답변을 잘 못하셔도 저는 이해를 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실전 강의 하면은, 그때는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면 답이 나와야 돼요. 그렇겠죠. 그래야지 뭔가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풀면 맛이 생기지. 그러니까 그 전까지 잘 정리를 해놓으세요. 그럼 요 다음 단계 AX6는 뭐예요? 대표적인 물질? 얘로 SF6 이거 있죠? 왜? 황이 원자관제 몇 개예요? 6개잖아요. 그죠? 16번이니까 6개잖아요. 6개 결합 다 하고 있는 거니까 SF6. 거기 제가 베스트 표에 나왔던 그 샘플 분자는 그건 외우고 계셔야 돼요. 어느 정도. 예. 그러니까 그건 제가 그냥
괜히 쓸데없이 적어놓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있어야지 우리가 문제 봤을 때 아 이게 무슨 타입이고 무슨 모양이고 그런 것이 그냥 딱 들어와야 돼요. 이제 나중에는 지금 당장은 이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만 나중에는 그렇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딱 알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거기 이런 경우 sp3d2 6개의 혼성 오비탈 6개의 혼성 오비탈이 시그마 결합을 그러니까 황의 6개의 혼성 오비탈하고 플로르의 오비탈이 시그마 결합을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SF6니까 뭐예요? 모양이 그죠? 이제 면은 사각형을 이루고 위아래 하나씩 있으니까 8면체죠. 그죠? 8면체, 4면이니까 8면체 구조로 갔습니다. 그럼 이제 얘가 더 있다라는 그런 혼성 이론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분자 오비탈 이론을 얘기하겠습니다. 분자 오비탈 이론은, 조금 사실은 고급 이론이고 조금 어려워요. 실제로 들어가면 좀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책에 따라 우리 일반화 교재,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교재들 내용들 보면은 이것이 분자 오비탈 이론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책도 있어요. 그 차이점은 뭐냐면 그 일반화 책 저자 교수님 전공이 뭐냐에 따라서 이 분자 오비탈을 좀 잘 다루는 경우도 있고 잘 안 다루는 경우도 있어요. 잘 다루는 경우는 이제 물리화학 전공하시는 분들이 보통 일반화학 책을 쓰면 조금 그 책 수준이 좀 높아요. 이론적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이제 유기화학이나 일반 다른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쓰시면 조금 쉽고. 우리 이제 교재를 선택했던 그 힐책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자세히 이 분자 오비탈 이론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개념적인 것만 잠깐 설명을 해놨는데, 거기 수준에서 조금 더 높여서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 그 분자 오비탈 이론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 원자 오비탈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와 원자가 결합하면 분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 분자 오비탈은 뭐냐면 원자 오비탈과 원자 오비탈이 결합하면 분자 오비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원자 오비탈들이 결합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걸 이름을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선형 결합이라는 그런 수학적 방식에 따라서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 원자 오비탈을 우리가 어토믹 오비탈에서 AO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분자 오비탈은 몰리큘러 오비탈을 해서 M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는 이제 말을 짧게 하기 위해서 AO, MO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O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MO를 만들려면 AO들이 결합을 해서 MO를 만들어요. 근데 그 결합 방식은 선형 결합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선형 결합이냐? AO들끼리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면 이것이 MO예요. MO가 돼요. 그러면 MO가 몇 개 생길까요? 하나 생겨요? 플러스도 해줄 때가 있고 마이너스가 해줄 때 있으니까 두 개가 생겨요. 그렇죠? 근데 그 조건은 뭐냐면 AO 두 개가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죠. AO가 두 개가 있으면 MO도 당연히 두 개가 생겨요. 우리가 좀 아까 원자과 결합 이론에서도 혼성이 참여하는 각각 오비탈들 수에 따라서 혼성 오비탈 수도 결정됐듯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선형 결합에 참여한 원자 오비탈 AO들의 수에 따라서 MO 수도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간단한 모델은 AO 두 개가 선형 결합해서 MO가 되는 그런 건데 사실은 두 개 이상 막 이렇게 복잡하기도 해요. 더 나가면 그런 건 필요 없고요. 우리는 이렇습니다. 이 선형 결합인데 요거 이제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고 그것이 선형 결합 방식이에요. 예. 이거 더해주고 빼준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지난번에 P오비탈 예를 한번 해볼까요? 뒤에 이제 그림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오비탈의 위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비탈이 다른 말로 파동함수라고 그랬고요. 그죠? 파동함수면 파동의 성격이 위상이 반드시 있다고 위상이 있거든요. 파동에는. 그 위상에 따라서 이게 더해지기도 하고 빼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더한다는 건 마이너스 플러스 똑같은 놈을 이렇게 이 경우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를 더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지죠. 그죠? 중간에가 결합이 끊겨버려요. 그죠? 결합이 끊겨버립니다. 여긴 작아지죠. 여긴 원래 크게대로 있고요. 여기 결합이 없어져요. 이게 더한 거고요.
이걸 빼주면, 이거 빼주면, 여기서부터 이걸 빼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는 거죠. 그죠? 빼준다는 의미가. 빼준다는 의미는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여기 가운데가 볼록해지겠죠. 그죠? 예, 여기 이제, 한마디로 결합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것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거를, 여기가 플러스 이거 그대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위치에 따라서, 위치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 맞춰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플러스 하면, 플러스니까 증폭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마이너스를 시키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중간에 소멸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요 오비탈들의 그 부호를 잘 따져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AO들이 원자 오비탈, 이건 P 오비탈 예를 들은 건데, 두 개의 AO 원자 오비탈들이 선형 결합을 하면 이렇게 두 가지의 결합력이 약해지는 거하고 결합력이 커지는 거하고 두 가지의 오비탈이 생겨요. 분자 오비탈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강의 노트에 있는 것들은,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생기는데, 한 개의 분자 오비탈은 에너지가 높고, 다른 놈은 에너지가 낮아요. 여기서 에너지가 어떤 게 더 높을까요? 두 개 중에서. 위에 게? 왜? 왜요? 반발이요? 우리가 이제 그 얘기도 틀린 거라고는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에너지 높아요. 높거든요? 위에 게 에너지가 높은데, 왜 높으냐? 우리 지금 이건 결합이잖아요. 어떤 원자, 예를 들면 탄소, 이렇게 해서 두 원자의 결합이거든요. 두 원자의 결합력을 비교해야죠. 여기 이제 결합이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겹치질 않으니까, 오비탈들끼리. 그러면 결합력이 약하다 그러면 뭐예요? 결합이 센 거하고 약한 거하고 어떤 게 에너지가 더 높아요? 결합이 약한 게 에너지가 높죠? 그죠? 결합이 단단할수록 에너지가 안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가 높은 거죠. 예. 이거는 이제 결합력이 더 단단해지는 거니까 많이 겹쳐서 증폭이 돼서 이거는 에너지가 더 낮고요. 그렇게 우리 결합력하고 에너지와 항상 상관을 시켜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선형결합을 해서 두 가지에 하나는 에너지가 높고 하나는 에너지가 낮은, 반대로 결합력은 약하고 센 그런 분자 오비탈들이 생깁니다. 이제 그 분자 오비탈들의 이름은 이제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고요. 거기 이제 노트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시면, 우리가 MO에서 이걸 이제 MO 이론, 분자 오비탈 이론, MO 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 분자 오비탈의 이름을 우리가 앞에서 원자 오비탈 질 때는 어떻게 졌어요? L 값에 따라서 졌죠, 그죠? 그래서 S, P, T, 이런 식으로 나갔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분자 오비탈 이론에도 요게 해당되는 값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여기서는 일반하게 알 필요 없고요. 대신 요거야 매칭되는 건 아셔야 돼요. 여기서 S면 여기서는 그거에 대한 그리스어가 들어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 시그마, P는 파이, D는 델타, 이런 식으로 이 정도까지. 그래서 이런 오비탈, 이건 오비탈인데 SPDF도 오비탈이고 시그마, 파이, 델타도 오비탈인데 다른 건 뭐냐면 위에 거는 원자 오비탈이고 밑에 거는 분자 오비탈이라는 거. 예. 그러니까 시그마, 파이, 델타 순으로 에너지가 점점 높아지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 원자 오비탈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만 달라졌다. 네. 왜냐면 분자가 됐기 때문에 이름만 달라졌고, 전자 배치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아까 예를 들었던 CH4다 그러면 여기 탄소 6개하고 수소 1개짜리 곱하기 4개 이렇게 되죠. 그럼 토탈 10개의 전자가 이 안에 있어요. 그죠? CH4 안에는. 그러면 탄소하고 수소의 이 원자 오비탈들이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그 스토리 우리가 알 필요 없지만 복잡하게 선형결합을 하면 분자 오비탈이 생기거든요. 그 분자 오비탈에 전자들을 배치할 때 어떻게 배치하냐면
6개 플러스 이렇게 해서 10개를 구분 없어요. 얘가 누구 전자인지. 전자 이름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전자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다 똑같은 놈으로 보는 거예요. 다 똑같은 놈을 어떻게 보냐면 다 그 분자의 전자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원자의 전자라고 얘기한 것처럼 분자의 전자로 생각을 해서 10개 모두가 이 CH4란 분자의 전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 10개를 그냥 분자 오비탈에다가 순서대로, 에너지 낮은 순서대로, 우리 원자 오비탈에 전자 배치하는 방법, 룰이 몇 개 있었죠? 룰, 규칙? 3개 있었죠? 그 3개의 룰에 따라서 이 10개 전자를 차근차근 배치를 하는 거예요. 분자 오비탈에다가. 그 분자 오비탈은 실제로 이제 뒤에 다시 그림이 나오겠지만, 원자 오비탈의 모양하고 좀 달라요. 예. 거기까지. 그게 이제 분자 오비탈 전체적인 이론입니다.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그 다음, 거기 보시면은 원자 오비탈 선형결합,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LCAO라고 얘기해요. Linear Combination of Atomic Orbital에서 LCAO법이라고 얘기합니다. LCAO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억을 해두세요. LCAO라고 쓸 수도 그냥, 다른 소리 안 하고, 우리말로 안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원자 오비탈들을 선형결합을 해서 분자 오비탈을 만든다. 예. 그렇게 그 내용은 거기 뭐 람다는 두 원자 A, B에 대한 결합의 이온성이 척도이다. 뭐 이거는 뭐 필요 없습니다. 거기까지 생각 안 하셔도 되겠어요. 더 복잡하니까. 그러면요. 이 반결합성, 결합성, 분자 오비탈 얘기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지금 P 오비탈의 경우를 갖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를 이제 단순하게 그려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가 높은 거, 이게 에너지가 높아요. 그죠? 에너지가 높고, 이게 에너지가 낮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에너지가 높은 거를 반결합성이라고 얘기해요. 반결합성. 결합하기 힘들다. 반결합성 오비탈. MO. 그 다음에 이건 결합성. 결합을 이루기가 쉽다. 더 결합을 잘 이룬다. 뭐 해서 결합성 MO.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반결합성 MO는 에너지가 항상 높아서 전자가 나중에 배치돼요. 그건 이제 결합성 MO를 먼저 전자가 배치가 되고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그래서 반결합성 MO에는 요 MO 표시 위에다가 뭘 표시하냐면 별 표시를 하네요. 스타. 우리 저기 키보드에서 에스터리스크 있죠? 그것을 위첨자로 표기를 합니다. 네.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그마다. 그러면 시그마는 두 가지예요. 시그마 스타가 있고 그냥 시그마가 있고. 그래서 시그마하고 시그마 스타하고 비교하면 에너지가 시그마 스타가 더 높다. 그냥 이것만 보고도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표기는 그렇게 합니다. 거기 이제 노트에 나와 있는 그림이 제가 디테일 설명한 거하고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합성, 본딩 오비탈, 그 다음에 반결합성, 엔타이 본딩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그 다음에 H2의 이제 그 분자 오비탈 예가 나왔어요. H2 분자 오비탈. 이것도 H2니까 그 결합의 그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원자 오비탈들을 선형결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H는 아까 본 것처럼 1s 전자. 이거 오비탈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H2다 그러면 요 1s2 오비탈들끼리 선형결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 노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이거를 이제 싸이라고 읽습니다. 싸이. 스펠링은 이거지만 발음은 뭐 이렇게 되나? 뭐 이럴 거예요. 싸이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싸이를 뭐 책마다 조금씩 달라요. 싸이를 보통 MO로 표기를 하고 여기서 요거를 AO로 보통 표기를 합니다. 보통은. 뭐 구분 없이 쓰기도 하고 뭐 그래요. 하여튼 아무튼 사이나 파이나 두 개 다 표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이제 MO를 만들 때 이 원자 오비탈 1s에 그냥 우리가 구분 없이 그냥 싸이라고 쓸게요. 그냥 파동함수로 그냥. 이거 1s 오비탈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s 오비탈. 이건 수소가 두 개가 결합해서 분자가 되는 거니까 그건 뭐 A 수소, B 수소 우리가 굳이 구분한다면 이건 A 수소의 1s, 이거는 B 수소의 1s끼리 선형결합을 해서 MO가
분자 오비탈 MO가 2개가 생긴다. 그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모양은 1s 오비탈들끼리 거기 그 노트에 흑백으로 돼서 노트에는 흑백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칼라거든요. 그 흑백으로 돼서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좀 진한 거하고 색깔이 비슷한 명암을 갖고 있는 거 있죠? 예, 왼쪽에 거는 위상이 같은 거예요. 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이 위상이 같은 거고, 위상이 같은 거란 거는 더한다는 의미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 그러면 더하면 어떻게 돼요? 결합성이 증가하는 거죠. 결합성인데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간에 그 결합이 생기는 거잖아요. 위상이 똑같으니까. 1s 오비탈이 동그란데 이거를 2개를 플러스 이렇게 더해버리면 여기 부분은 요 기준에 요만큼 더 커지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가 더 핵과 핵 사이에 전자들의 밀도가 증가를 하거든요. 전자들의 밀도가 증가하는 거는 핵과 핵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더 확실하게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결합력이 더 세지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이제 결합성 MO가 되는 거고요. 본딩 MO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플러스인 거하고 마이너스인 거하고 이렇게 해서 겹쳐지면 여기 부분은 싹 없어지죠. 예, 싹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잘려버린다고요. 거기 그림이 나와 있는 것처럼 중간 부분이 비어요. 예, 이 얘기는 핵과 핵 사이에서 전자들의 밀도가 적은 거예요. 없기까지. 예, 이게 적은 거기 때문에 결합력이 약합니다. 결합력이 약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높고. 그게 이제 반결합성 MO입니다. 엔탈 본딩 MO. 그래서 이 경우를 보면은 S오비탈, 이거 S오비탈과 S오비탈, 이것도 다 S오비탈인데, S오비탈들끼리 결합을 하면, 여기 부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그냥 잘라버리면 쉽게, 여기 중간을 잘라버리면, 이 단면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동그란 거 이렇게 붙은 상태에서, 잘라도 어차피 단면은 동그랗잖아요.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것도 시그마 여기서는 결합이라고 얘기 안 해요. 이렇게 해서 생긴 이 MO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그마 MO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분자 오비탈이에요. 분자 오비탈의 이름입니다. 아까는 결합의 이름이었죠. 원자과 결합 이론에서는 시그마라는 것이 결합의 이름이었는데 분자 오비탈 이론에서는 그게 결합의 이름이 아니라 분자 오비탈의 이름이에요. 네. 시그마 MO고요. 이거는 이제 에너지 시그마 스타 M이에요. 예. 원래 이제 그 시그마의 의미는 여기서 얘기한 것에 단순한 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거기에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H2 분자 오비탈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분자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이렇게 나오거든요. 수소 분자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해갖고 에너지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에너지가 낮은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일일이 그림을 안 그려요, 이제 일일이 그림을 안 그립니다. 어떻게 그거를 간단하게 에너지 다이어그램으로 표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1s의 원자 오비탈, 그죠? 그다음에 1s의 원자 오비탈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선형결합을 되면 에너지가 낮은 게 생기고 에너지가 높은 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뭐 이런 점선으로 연결을 해줘요. 이렇게 해서 선형결합해서 두 개가 생겼다. 그런 식으로. 이거는 AO고, 여기 가운데 있는 거는 MO예요. 이거 하나씩 해서 두 개의 AO가 선형결합하면 MO가 이렇게 두 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래 수소의 전자 하나씩 갖고 있죠? 그러면 이제 분자가 이루어졌으면, 분자가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다. H2가 됐다. 그러면, H2가 됐다. 여기는 H이고, 그냥 수소끼리. H2가 됐다. 그러면, 요 전자들은 H2 분자의 전자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분자 오비탈에다가 이제 배치를 하면 돼요. 두 개니까. 마찬가지 똑같은 논리로 여기 하나의 오비탈에는 전자 최대 2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들어가요. 똑같아요. 나머지 전자 배치하는 거는. 단지 이제 분자 오비탈이라는 것만 다른 것 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전자가 더 많다 그러면 여기 배치한 다음에 여기 배치하고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낮은 에너지부터 순서대로. 원자 오비탈 배치하는 거 똑같은 원리로. 그렇게 해서 분자 오비탈의 전자를 배치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러면 표기를 어떻게 하냐. 우리가 아까 1s 전자, 수소 같은 게 1s 전자 하나, 1s 1 이렇게 표기하는데 H2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게 아까 시그마 오비탈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얘는 시그마 스타예요. 그래서 시그마 오비탈에 뭐 전자 2개 뭐 이렇게 표기를 해요. 비슷하게. 뭐 쓰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게 이제 시그마 1s라고 하기도 하고 책마다 조금씩 룰은 달라요. 표기하는 방법은. 이건 이제 1s 오비탈들끼리 생긴 뭐 시그마 M이다. 뭐 그런 의미 있고 거기에 전자가 2개다. 2개가 배치되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저렇게 표기를 한다는 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결합 차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앞에서 우리 화학결합 얘기할 때 결합 차수를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결합 차수의 진정한 의미가 여기 나와 있는 결합 차수가 원래 의미거든요. 보통 우리가 결합 차수 얘기하면 어떤 뭐 이중결합은 결합 차수를 2차라고 얘기하고요. 삼중결합은 3차라고 얘기하고 단일결합은 1차 뭐 이렇게 해갖고 그 결합 차수가 뭐 결합에 그저 그렇게 얘기를 해왔. 실제 의미는 여기 나와 있는 그런 것이 결합 차수의 진정 의미입니다. 전자 이렇게 해서 원자들끼리 선형결합해서 분자가 됐으면 그 분자 오비탈에 전자가 배치가 되는데 그 분자 오비탈 중에서 결합성과 반결합성 오비탈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결합성 오비탈 전자하고 반결합성 오비탈 수를 다 더해서 그러니까 결합성에서 반결합성을 빼고 나누기 2를 해준 것이 원래 결합차수의 정의예요. 그건 노트에 있으니까 제가 쓰지는 않겠습니다. 결합성에서 반결합성을 빼고 그거에 나머지 반을 나눠주면 그것이 결합차수입니다. 예. 이 공식이에요. 공식이니까. 그렇게 구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를 갖고 뭘 할 수가 있냐면 결합차수하고 뭐하고 비례하냐면 결합력하고 비례해요. 결합력하고 비례하고. 결합차수가 많다는 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중결합, 삼중결합 이렇게 돼 있다면 단일결합보다는 점점 분자 간에 원자 간의 결합력이 세진단 말이에요. 결합력이 세지고 결합차수가 높다는 건. 그 다음에 뭐하고는 반비례하는데 뭐하고 반비례하냐면 결합 길이. 결합 길이하고는 반비례해요. 예. 결합력하고 비례하고 결합 길이하고는 반비례합니다. 이것이 결합 차수하고 관계된 얘기예요. 이 세 가지를 같이 뭐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결합력은 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탄소 이중결합하고 삼중결합 이것만 비교를 한다면 이게 결합 중간에 전자들이 뭐 한 쌍이 있는 거하고 두 쌍이 있어서 결합을 연결해 주는 거하고 세 쌍이 있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예, 결합력이 달라지니까 당연히 그것이 이제 결합력하고 이거하고 달라지는데 그것이 이제 결합 차수의 얘기예요. 따진다면. 그 다음에 이제 결합 길이는 여기서 전자들의 많을수록 전자들이 많이 분포할수록 여기에 마이너스들이 있으니까 여기는 플러스 핵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잡아당기는 힘들이 더 셀 거란 말이에요. 중간에서 얘네 둘 사이에 잡아당기는 역할을 전자들이 많을수록 더 많이 한다고요. 세게. 그러면 핵과 핵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죠. 가까워진다는 것은 뭐냐면 그 핵과 핵 사이의 결합 길이가 짧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합력이 셀수록 결합 길이는 더 짧아져요. 그거는 이제 결합 차수하고 또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고요. 거기 이제 얘의 헬리움 이원자 분자의 이온이에요. 이온의 얘가 있는데 헬륨은 1s 전자 2개잖아요. 그죠? 두 개인데 헬륨 분자가 되면 전자가 총 몇 개가 돼요? 헬륨 분자가 되면 4개가 되겠죠? 응? 원자 오비탈에 전자 2개, 원래 2개가 있으니까. 그죠? 헬륨이 2번이니까 전자 2개 있고, 그것이 분자가 돼서 2개 합치면 4개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중성 분자가 아니라 전자 하나를 잃은 거예요. H2 플러스니까. 그럼 전자가 몇 개예요? 3개예요. 3개를 전자를 배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배치하냐면, 수소 같은 경우도 헬륨 같은 경우도 1s 오비탈들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전자 수만 다른 거죠. 전자 수만 다를 뿐이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4개가 해서 선형결합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전자를 원래 4개를 배치해야 되는데 지금의 경우는 헬륨의
헬륨의 전자가 헬륨 분자에서 전자 하나 빠진 거니까 3개. 3개를 배치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2개, 1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합성, 여기가 결합성이고 여기 반결합성이니까 2개 차이가 하나죠. 하나고 나누기 2니까 2분의 1이죠. 그런가요? 결합성 오비탈을 전자수 2개, 반결합성에 하나. 그래서 1이고 결합성은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헬륨의 결합 차수를 그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그냥 중성 그냥 일반적인 헬륨을 구한다면 여기 전자 하나 더 들어가죠. 4개니까. 그러면 이 경우 결합 차수가 얼마예요? 0이죠. 2개 차이가 똑같으니까. 그죠? 0이에요. 0이라는 건 결합 차수가 0이라는 건 결합이 행성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결합이 없는 거예요. 0. 응? 하나가 있으면 1이고 2개 있으면 2 이렇게 되니까 결합이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헬륨은 이론자로만 존재하거든요. 예, 헬륨2 이거 없어요. 예, 결합 안 해요. 그거로 해서 그걸 설명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갖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분자가 생성이 되겠느냐 뭐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합 차수를 이용하면.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지금까지는 수소하고 헬륨 뭐 1s 오비탈, s 오비탈이 있는 경우만 얘기했는데 p 오비탈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좀 전에 제가 맨 처음에 설명했던 그 p 오비탈 그림 있던 거 그것이 여기에 하나의 예예요. 첫 번째 그림에 보시면 위상이 이제 그거는 같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위상이 서로 가운데 부분이 보면 같기 때문에 그것이 플러스를 해주면 위상이 같으니까 더 증폭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해주면 위상이 반대로 돼버리니까 가운데 부분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결합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거 이제 결합 차수 얘기했고 축하고 나란하게 이제 결합축이란 건 뭐냐면요. 핵이에요. 핵이 있고 또 다른 핵이 있어요. 그 핵과 핵 사이에 이제 결합이 일어나서 분자가 되는데 이 핵과 핵 사이를 연결한 가상의 축을 생각을 하세요. 축하고 나란한 쪽으로 이게 결합을 하면 그거는 이제 시그마 오비탈이에요. 시그마 오비탈. 축하고 수직국 방향으로 이게 결합을 하게 되면 그거는 파이 오비탈을 이루어요. 아까 제가 그렸던 모양은 뭘까요? 맨 처음에 p 오비탈 그렸던 거. 그건 축과 축 사이에 나란하게 결합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까 시그마예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강의 노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위에서 두 가지 분자 오비탈 그 두 가지는 전부 다 시그마 오비탈로 표기 되어 있죠. 시그마와 그 다음에 에너지가 높은 시그마 스타 두 가지가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밑에 그 다음 두 가지의 오비탈 분자 오비탈 같은 경우 보면은 그거는 이제 결합축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 거기 책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이 이거를 더한다 플러스를 해준다 그러면 위쪽 엄청 커지고 밑에 엄청 커지고 이렇게 되겠죠. 증폭이 되니까 위상이 같으니까. 근데 빼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뒤집어서 더해지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돼버리면 없어지죠. 양쪽에 다. 대신 사이드 쪽으로 생겨요. 예. 그래서 거기 그림에 보시면 사이드 쪽으로 조금씩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결합축의 수직으로 결합을 하게 되면 파이 오비탈이 생겨서 이거는 이제 파이 오비탈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에너지가 낮은 놈은 파이 오비탈, 에너지가 높은 놈은 파이 스타 오비탈 그렇게 이름을 붙이시면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p 오비탈이 선형결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정리를 합시다. p 오비탈이 선형결합하면 시그마 오비탈이 생기고 파이 오비탈도 생겨요. 예? 그러면 파이 오비탈하고 시그마 오비탈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p 오비탈이 몇 가지 있어요? 3개 있잖아요. 그죠? 3개 있으면 거기서 결합축,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여기 있는 p 오비탈을 하고 나머지 다른 축에 있는 p 오비탈들은 다 결합축의 수직 방향이죠. 그죠? 이것도 결합축의 수직이잖아요. 여기도 결합축의 수직인 거고. 그런 놈들은 전부 다 무슨 결합을 해?
무슨 오비탈이 생겨요? 파이 오비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p 오비탈이 세 가지니까 p 오비탈들끼리 선형결합을 하게 되면 시그마 하나하고 그다음에 파이가 두 개가 생겨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시그마도 원래 종류는 두 가지죠. 결합성, 반결합성. 그다음에 파이 결합도 파이 결합, 파이 오비탈도 결합성, 반결합성 생기니까 토탈 몇 개가 생겨요? 분자 오비탈이? 6개가 생기겠죠. 왜냐면 여기서 p 오비탈 3개고 이것도 3개니까 이거 더하면 그 수하고 똑같아져야 되니까 6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 p 오비탈의 선형결합했던 결과를 좀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2주기 등액 이온자 분자의 오비탈 에너지 변화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는 그 다음 페이지 그림을 좀 보시면 일단 6번 그 B2 분자 오비탈하고요. O2 분자 오비탈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8페이지, 9페이지죠. 네, 거기 보시면 그러면 B2 같은 경우는 몇 개예요? 분자의 전자가 토탈 몇 개가 되는 거죠? B가 몇 번이에요, 원자번호? 5번이죠? 그러니까 10개가 되는 거. 토탈 10개의 전자를 배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거기 1s,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분자 오비탈은 원자과 전자, 여기 8페이지, 9페이지. B2 같은 경우는 원자과 분자 오비탈 이론에서는 안에 있는 껍질을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다 선형결합 한다고 그랬어요. 원래는 그래서 밑에 1s부터 다 해줘야 돼요. 근데 어떤 때는 그 1s 표기를 안 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1s는 뻔하니까. 뭐 더 이상 복잡할 게 생각 안 해도 되니까 실제로 반응은 맨 맨 위에 있는 전자들이 반응에 참여하기 때문에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의미적으로는 그렇게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1s 오비탈들끼리 선형결합을 하면 두 개의 시그마 오비탈, 하나는 결합성, 반결합성, 시그마 스타 반결합성 그렇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2s 오비탈들끼리 또 결합성, 반결합성 또 생기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2p 오비탈까지 있으니까 원자번호 5번이니까 그 2p 오비탈들이 또 선형결합을 한단 말이에요. 비어있든 안 오비탈이 p 오비탈 같은 경우는 원래 오비탈이 3개잖아요. 그죠? 3개인데 그 중에 한 개만 있어도 하여튼 무조건 다 선형결합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자를 배치하거든요. 거기 이제 보시면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그 전자들을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해를 드릴게요. 제가 거기 있는 거 다시 그리기 좀 그래서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얘 두 개니까 얘 하나씩 여기 가들어가고 얘 하나씩 여기 들어가고 그러면 짝은 맞죠.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분자의 전자거든요. 이게 이놈의 전자고 이름표가 써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4개를 그냥 한꺼번에 그냥 배치하는 거예요. 그건 얘 거, 그건 몰라요. 예. 그 분자의 전자예요. 개념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배치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처럼 밑에서 쭉 배치되는 것이 그 4개의 전자들을 지금 제가 설명한 거죠. 그렇게 그냥 하나씩만 이렇게 배치된 게 아니라 토탈 10개를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배치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 1s 2개 배치하고 그다음에 시그마 스타 1s 2개 배치하고 시그마 2s 2s 오비탈들끼리 생긴 시그마 오비탈 거기에 2개 배치하고 그다음에 시그마 스타 2s에 2개 나머지 2개는 파이 오비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파이 오비탈 2개가 생긴다고 그랬죠. 반결합성은 저 위에 에너지 높은 상태로 올라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전자가 2개가 각각 하나씩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예. 이게 훈투의 최대 다중도 원리, 그죠? 훈투의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배치가 되죠. 오비탈 에너지 중위가 같을 경우는 먼저 하나씩 먼저 같은 배양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똑같이 배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하고 그럼 O2에서 분자 오비탈을 보면 O2의 분자 오비탈 옆에 이제 보시면 그 1s, 2s 뭐 똑같은 거고요. 2p 오비탈도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2p 오비탈들이 선형결합한 분자 오비탈하고요. 그 다음에 B2에서 B2 분자의 선형결합에 의해서 생긴 2p 오비탈들 간의 그 두 개를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뭐가 달라요?
산소 같은 경우는 2p 오비탈하고 이렇게 보면 중간에 대칭적으로 위아래 두 개씩, 한 개, 이렇게 돼 생기는데, B2 오비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죠? 파이 오비탈이 더 이제 낮고, 시그마 오비탈이 더 높습니다. 예. 그것만 위치가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원래 이제, 산소하고 산소는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그마가 제일 낮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 높이는요, 이거 에너지 차인데, 이거 원자 오비탈에 사실 이거 같게끔 하나는 안정해지고 하나는 불안정해지거든요. 에너지 높이가 같게끔. 핵이 같을 때는. 핵이 다를 때는 복잡해져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할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p 오비탈들이 이제 그 다음 단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파이 분자 오비탈, 시그마 에모, 이건 파이 스타, 이건 시그마 스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O2의 배치예요. 근데 산소 이전까지 우리 2주기 원자에서 리튬부터 시작했죠. 리튬부터 쭉 와갖고 질소, 산소 이렇게 가는데 여기까지 질소까지는 B2의 전자 배치를 B2의 분자 오비탈 배치를 가져요. 요것이 뒤바뀌는 거예요. 요 시그마와 요 파이가 이렇게 뒤바뀌어요. 요것만 위에는 똑같고, 예, 위에는 똑같고 밑에는 바뀝니다. 이거는 이제 이유가 S 오비탈과 P 오비탈의 에너지 차이가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 ES 오비탈하고요. 그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ES 오비탈 요 밑에 ES 오비탈이 선형결합해서 생긴 오비탈 있죠. 뭐가 있어요? 제일 높은 거? 시그마 스타 ES 그죠? 그 시그마 스타 ES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하고요. 여기서 생긴 요 시그마 있죠? 그 에너지 차이가 이게 작으면 두 개 가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럴 때는 서로 밀쳐내기 때문에 그 에너지적 불안정한 거거든요. 거의 같은 준위 쪽으로 에너지, 분자 오비탈이 위치하게 돼서 에너지적으로 좀 불안정해서 그것이 이게 튕겨 올라갑니다. 그것이 여기 7번까지, 질소까지가 그래요. 근데 산소부터는 이게 좀 벌어져서 여기 있어도 크게 지장 없기 때문에 그냥 존재하고요. 그거는 이제 그것이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5절에 나온 그 내용입니다. 2주기 등액 이온자 분자의 오비탈 에너지 변화. 그 이제 그림으로 이제 표기를 한 건 이제 8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그림 표기인데요. 그래서 거기 N2하고 O2 사이의 점선으로 쭉 이렇게 수직으로 그어놨죠. 그 8페이지 맨 위에 그림 보시면 N2하고 O2하고 사이에 선을 그어놨잖아요. 예, 거기 보시면은 그 선 그은 중간쯤 보시면 3시그마 지유하고 1파이 유라는 그 두 개의 오비탈 사이 위치가 이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예, 그거는 이제 그렇다는 거,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배치할 때 주의할 게 N2냐 O2냐에 따라서 요 밑에 있는 놈들을 전자 배치하고 O2 이상의 전자 배치는 다르다는 거. 그 차이점을 딱 기억을 해주세요. 그림은 제가 다 그려놨으니까 거기에 따라 전자를 배치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9페이지 O2 분자의 오비탈 전자 표기하는 방법들, 그 분자 오비탈 전자 표기하는 방법, 번호는 1시그마 2, 2시그마 스타 2, 3시그마 2 이렇게 돼 있죠? 찾으셨나요? 예. 그냥 그 써 있는 거, 분자 우리가 1s2, 2s2 그렇게 써 있는 것처럼 그렇게 써 있는 O2 같은 경우는 1시그마 2, 2시그마 스타의 2, 3시그마 2, 3시그마 스타의 2,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예.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4번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시그마 오비탈들끼리 그냥 쭉 번호를 매기고요. 그 다음에 파이 오비탈들끼리 또 1번, 2번 이렇게 가요. 시그마하고 파이하고 따로 합니다. 예. 따로 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우는 제일 밑에 있는 그 안쪽 껍질의 경우는 얘기를 안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주의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다 표기는 합니다. 그대로 다. 1S부터 1S 오비탈에 의해서 생긴 분자 오비탈까지 다 표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맞바로 분자 오비탈 이렇게 전자를 배치를 하는 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거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1파이에 몇 개요? 전자 몇 개 들어가 있죠? 4개, 4개 들어가 있죠? 4개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네, 4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2파이 스타에 2개 들어가 있고, 그죠? 여기까지잖아요. 네. 요게 이제 이게 O2 분자의 분자 오비탈 배치예요. 이거는 거의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가 이걸로 다 다른 것도 거의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확실하게 알고 계세요. 단지 아까 N2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N2 같은 경우는 뭐가 바뀌어요? 여기서? 응? 뭐가 바뀌어요? 내가 뭐 잘못한 것 같다? 아닌가? 5번 하나 중간에 뺐죠? 여기 사이에 O 시그마 있죠? 시그마 여기에 전자 2개. 그거 뺐네요. 고기가 바뀌는 거죠? N2까지는 여기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죠? 이게 먼저 밑에가 내려가고, 이게 위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1파이 아니, 1파이, 4개, 5시그마, 순서가 이렇게 된다. 1파이, 5시그마, 순서는. 여기선 5시그마, 1파이, 이렇게 되고요. 그것만 바뀌는 거를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그 분자 에너지 준위 그림 있죠? 이거. 원자 오비탈들끼리 해서 생기는 제가 크게 그려놓은 그림. 그 그림을 그려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맞바로 그냥 이것만 쓸 수 있어요. 그 연습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주관식으로 나오는 학교들은 가끔 이런 문제 돼요. N2나 O2 이런 이주기에 있는 그 등액 이원자 분자 같은 경우는 분자 오비탈을 그리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등액일 경우는. H2, H2, N2, B2, 다 이런 식으로 O2, F2 이런 것들 이액 원자 같은 종류의 이액 등액 원자 같은 경우는 이건 등액 이원자 분자 같은 경우는 쉽게 이렇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뭘 할 수 있냐면 이 다음 단계 뭘 할 수 있냐면 O2의 결합차수 얼마예요? O2의 결합차수 몇 개예요? 여기 결합성 분자 오비탈에 결합성 MO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몇 개예요? 2, 4, 6, 10개. 반결합성 몇 개? 2, 4, 6개. 그죠? 이거 빼면 몇 개예요? 4개. 이걸 나누기 2하면 2개. O2 분자 어떻게 돼 있어요? 이중결합하고 있죠? 2죠? 똑같죠? 그죠? 이거 똑같아야 돼요. 그럼 N2는 어떻게 될까요? 3차가 나올 거예요. 그건 여러분 숙제 해보세요. 이렇게 요거 바꿔서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일일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제 10개, 6개 이거. 이제 이거는 처음 할 때는 이렇게 세도 이제는 뭐 어떻게 하냐면 이거 시그마하고 시그마 스타 바로 여기 이웃한 건 2개씩 다 없어지죠? 얘도 이렇게 없어지죠? 나머지만 따지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따질 때는 제일 바깥에 있는 껍질, 원자 껍질에 있는 이거여서 원자 껍질 개념은 아니지만 제일 바깥에 있는 놈들끼리만 따지면 됩니다. 앞에 거는 거의 다 상쇄가 돼버리기 때문에 상쇄되는 건 여기 생각할 필요 없고 나머지만 따지면 쉽게 결합차수는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O2하고 N2하고 결합차수만 갖고 어떤 게 더 결합력이 더 센지 어떤 게 결합 길이가 더 짧은지 그걸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게.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원자에서도 그 전자를 원자 오비탈에 전자 배치했잖아요. 그리고 그 원자의 자기적 성질을 얘기를 했어요. 이게 상자성이냐 반자성이냐 얘기했었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분자의 경우도 이거를 할 줄 알아야지 그 분자가 상자성인지 반자성인지 알 수가 있다고요. 여기 O2 같은 경우는 상자성일까요? 반자성일까요? 그거는 이제 거기 봐야 돼요. 그죠? 그 그림을 그려볼 줄 알아야겠죠? 이걸 봐도 알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O2 같은 경우는 상자성인가요? 반자성인가요? 상자기성, 반자기성 기준이 뭐죠? 쌍을 이루고 있지 않은 전자, 한 오비탈에, 어떤 오비탈에 쌍을 이루고 있지 않은 전자가 있으면 상자기성이고, 아니면 반자성이죠. 그죠? 그러면 이거 O2는 뭐예요? 상자기성이죠? 결합을 이루고 있지는 않는 전자가 몇 개예요? 쌍을 이루고 있지 않는 전자가 2개씩이나 돼요. 그죠? 이거는 상자기성이에요. 대신 B2는 뭐예요? B2도 상자기성이네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요 각각 분자 오비탈의 전자를 배치할 줄 모르면 분자의 그 자기적 성질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원자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원자는 우리가 쉽게 분자 배치를 할 줄 아니까 이제 그거는 그냥 무심코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분자 같은 경우는 그거 할 줄 이 배치할 줄 모르면 그 얘기를 못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실험은 잘 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합차수 갖고 그 분자들, 이온자 분자, 등의 이온자 분자들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2하고 N2 플러스 또는 O2 플러스, O2 마이너스, O2 3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도 다 이것들 비교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얘는 전자가 몇 개예요? 하나 더 들어간 거죠? O2보다. 그럼 전자 하나 거기다 더 배치하면 돼요. 얘는 몇 개? 4개죠? 3개 더 들어간 거죠? 이렇게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의 결합차수 다 구해갖고 결합끼리 비교하고 어떤 게 더 결합력이 센지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상자기성, 반자기성, 그것이 한 세트의 문제예요. 예. 이거는 납니다. 자주 나요. 예. 학교 구분 없이 자주 나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손으로 반드시 이 이걸 이제 분자 에너지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해요. 분자 오비탈의 모양인데, 에너지 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에너지 준이 그림을 반드시 손으로 해보셔야 돼요. 이거 안 해보면은 못해요. 진짜로. 그렇게 아시고요.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의할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N2 이하하고 O2 이상에 있는 그 분자들은 그 시그마하고 파이 오비탈하고 바뀐다는 거. 그렇게. 그걸 굳이 외우신다면 O2 이상은 그 EP 오비탈에 의해서 생기는 그 분자 오비탈의 모양들이 대칭이에요. 그죠? 위아래, 가운데 원자 오비탈들 중심으로 해서 대칭으로, 그렇게 대칭형으로 생겼어요. 그죠? 예, 근데 이제 밑에 거는 대칭으로 안 생기고요. 그것만 그렇게 기억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의 이온자 분자, 요 간단하게만, 그것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2의 이온자 분자는 핵의 종류가 다른 경우예요. 지금까지는 핵의 종류가 똑같은 N2, O2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핵의 종류가 다른 이온자 분자입니다. 그럴 경우는 두 핵의 에너지, 원자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굉장히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잡해져요. 분자 오비탈이. 하는 방식은 똑같은데, 하는 방식은 지금 등핵 이온자나 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그 모양이 우리가 쉽게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안 나요. 거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까지 나가는 거는 일반학에서 그 정도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시험 대비에서는 거의 그런 정도의 내용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HF 같은 경우 거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수소의 1s 오비탈하고 그다음에 플로르의 2p 오비탈이 보통 선형결합 한다고 치면 그 모양이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하고 좀 달라지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시그마가 생기고 어떤 경우는 파이가 생기고 그렇게 생겨야 되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 분자 에너지 준위 M1의 에너지 준위 그림을 보시면 플로르의 2p 오비탈하고 수소의 1s 오비탈하고 선형결합이 일어나요.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여태까지 본 건 1s들끼리만 선형결합하고 2p 오비탈들끼리 선형결합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그때는 에너지 준위가 똑같아. 등의 핵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핵이 달라지는 이런 2핵 이온자 분자의 경우는 핵의 세기가 다르잖아요. 수소하고 플로르하고 핵 세기가 다르잖아요. 핵의 세기가 일단 다르기 때문에 각 원자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다르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플로르 같은 경우는 핵의 세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원자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핵 쪽으로 가까워져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일 플로르의 제일 바깥에 있는 2p 오비탈이 오히려 수소의 1s 오비탈하고 에너지 준위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형결합을 합니다. 이건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는 안 나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좀 다르다는 거, 핵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좀 언밸런스한 모양도 나올 수 있다. 근데 보통은 이제 그게 나중에 특강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원자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그리고 원자 오비탈이 어떤 오비탈은 모양이 갖고 있잖아요. 지금 봤듯이 p 오비탈, s 오비탈 오비탈의 모양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대칭성이라는 게 존재해요. 대칭성. 그 대칭성에 따라서
원자 오비탈들을 아까 선형결합하는 방식을 대칭성이 비슷한 놈들끼리 선형결합을 해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원래는 다 하는 게 정상인데 예를 들어서 탄소면 탄소하고 수소하고 원자 오비탈 만들 때 어떻게 선형결합을 하면 1s, 2s, 2p 하고 이거 1s하고 이거 한꺼번에 다 선형결합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게 하면 무지하게 복잡하고 정량적으로 얘기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좀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요 오비탈들의 대칭성을 조사해갖고 대칭성이 같은 놈들끼리만 선형결합을 시켜요. 대칭성이 다른 놈들은 따로 놀고 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학교에 가끔이 아니라 어떤 학교에 난 적이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그거는 이제 너무 수준이 여기서 일반화학의 수준에서 너무 높기 때문에 전공 깊이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기본 과정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내용이라서 제가 안 하는데 나중에 혹 특강을 하게 된다면 저 내용을 정리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자료를 드릴게요. 나중에 실전 강의 때쯤 돼서 아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근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이거 내용은 확실하게 알고 절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결합 이론이 어떤 것이 있고 분자의 모양, 기하학적 구조가 어떻게 베스퍼 이론에서 분자의 결합 이론과 그다음에 분자 구조, 그다음에 분자의 결합 이론은 두 가지 있다는 거 각각의 특징들과 그다음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실장 결합 이론과 분자 구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